어느 여름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타고 가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산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여름밤 공기를 맞으며 동네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오래된 공원에 들어섰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쓸쓸하게 울리는 매미 소리와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간간히 비치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괜히 긴장감이 돌았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공원인데 그날따라 무언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공원의 한가운데를 지날 즈음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큰 길로 나가려면 공원을 가로질러야 했기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불이 나게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멈춰서서 소리가 나던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원 밖으로 나가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심장은 마구 요동쳤다. 드디어 공원의 끝이 보일 무렵 발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길가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기로 했다. 그때였다. 벤치 맞은편 길가에서 오래된 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앞에 멈춰섰다. 차창이 서서히 열리더니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내밀고선 나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데려다 줄까요? 왠지 모를 불쾌감에 가볍게 미소 짓고는 괜찮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그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다시 차창을 올리고 차를 몰고 가버렸다. 순간 등골에 서늘한 느낌이 전해졌다. 그 남자는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게 내 이름이었다. 분명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상한 기분에 빠르게 집에 도착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창문과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계속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한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모르는 번호로 어제는 즐거웠습니다. 라는 문자가 와있던 것이다. 결국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혼자 집에 가는 것을 피했고 가끔 은색 승용차가 눈에 띌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곤 했다. 무엇이 사실이었고 무엇이 환상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고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기만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하나의 공포 게시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은밀한 방문자였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제목에 호기심을 느껴 클릭했다. 글쓴이는 그리우 길지 않은 그러나 매우 상세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었다. 이야기는 고등학생 시절인 여름방학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부모님과 함께 시골 외딴 곳에 있는 작은 별장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었다. 별장은 숲속 깊은 곳에 있었지만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덕에 해마다 여름만 되면 우리의 단골 휴양지가 됐다. 그해 여름도 예외는 아니었다. 낮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별장 테라스에 앉아 하늘을 수놓는 별을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딘가 사람의 인적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울창한 나무들 속에서 들리는 작은 동물들의 발소리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씩 포착되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인적이 느껴지는 소리가 났다.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떤 형체가 그림자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아무도 없는 숲속인데 말이다.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결국 그것도 그냥 내 상상이라고 자위하며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날 밤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문 밖을 내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벼운 바람이 불고 있었을 뿐이었다.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내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깨어나야 했다. 며칠간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차 나는 스스로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단지 내 과민한 반응이라 하셨다. 그러나 며칠 뒤 부모님도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내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우리는 마을에 사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마을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살아오셨기에 혹시 우리와 비슷한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알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아버지에 따르면 그 별장은 오래전 마을 주변에 사는 은둔자가 살던 곳이었다고 했다. 은둔자는 외부와의 접촉을 꺼려하며 오직 자신의 연구에 몰두한 채 고독한 삶을 살았고 자연의 힘을 이용해 불가사의한 실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다만 그의 존재가 세상에 잊힐 즈음 별장으로 남겨져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소문만이 돌았다. 할아버지는 그 구역을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며 경고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 별장에 머물고 있었고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 즉시 도시로 돌아가기에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보내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져만 갔다. 소리가 나는 횟수는 점점 증가했고 때때로 별장 내부에서도 인적이 없는 방에서 발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아무리 찾아봐도 별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도 창문도 잠긴 채로 한치의 움직임도 없던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우리는 지쳐갔고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에 맞춰 서둘러 도시로 돌아왔다. 다행히 도시로 돌아온 뒤에 그런 기묘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름, 그 별장에서의 경험은 아직도 나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고 별장 주변을 지날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낀다. 여전히 그 별장은 그날의 모습 그대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숲은 누군가의 은밀한 방문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읽은 후 나는 한동안 어두운 방이 아닌 밝은 곳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다른 사용자들 역시 자신의 경험담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덧붙이며 커뮤니티는 한동안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다른 이들이 경험한 공포들은 각기 달랐지만 모두들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을 남겼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전해지는 공포 담론이다. 이 마을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조용한 곳으로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던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어느 여름밤 마을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 어느 더운 날 마을의 한 소녀가 갑자기 실종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항상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실종된 이후로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며칠 동안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한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서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몇몇 용감한 소년들이 그곳에 가보았다.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어두운 내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것을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같았다. 소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폐가에 들어갔다.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방 한가운데에 수진이 앉아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창백하고 홀린 듯한 눈을 하고 있었으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수진은 소년들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니 이상한 속삭임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몇 마디는 돌아갈 수 없어 그들이 오고 있어 같은 무서운 말들이었다. 소년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마을은 뒤집혔다. 어른들은 누구도 폐가에 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수진의 가족을 위로하며 그녀를 데려올 방법을 고민했다. 결국 마을의 한 무당이 나서서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폐가에 들어가 수진을 맞이했고 그곳에서 밤새 기도를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무당은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폐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아이가 아니며 그녀의 몸을 차지한 어두운 존재를 쫓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당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밤새 함께 기도를 올렸고 드디어 수진은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로 수진은 빠르게 회복했고 폐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절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했으며 해질녘이 되면 문을 걸어 잠갔다. 폐가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그날 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두려워하며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혼자 자취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과제가 있어서 밤늦도록 깨어 있었고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방 안은 간단한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틱틱거리는 시계 소리와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창틀 소리만이 공간을 채울 뿐이었다. 자취방은 낡은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여러 가지 괴담과 이야기가 떠돌곤 했다. 특히 내 방은 얇은 벽으로 유명했는데 밤이 되면 옆방의 소리가 잘 들렸다. 늘상 들리는 소리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으나 그날 밤은 뭔가 달랐다. 새벽 2시 30분쯤 되었을까 옆방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누군가 고통에 차 흐느끼고 있었다. 처음엔 옆방 사람이 안 좋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점점 소리는 선명해졌고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되어 있었다. 나는 순간 전율이 느껴져 몸이 굳어졌다. 그 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 기묘했고 마음속 깊이 불안을 자아냈다. 내 방의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그 느낌은 마치 바로 내 옆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계속해서 나는 책상에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흘러나오는 또 다른 소리, 누군가 가만히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한 기운에 사로잡혀 나는 옆방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떠올리려 했다. 분명 지난주까지도 무뚝뚝한 대학생 한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무렵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었다. 결국 나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옆방을 향해 문을 열고 나섰다. 낡은 복도는 싸늘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문 앞에 도착해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으나 벽을 사이에 두고 들리던 소리는 정작 눈앞에 서자 들리지 않았다. 마치 소리가 환상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가운데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마음속 불안이 커지는 걸 참지 못하고 나는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문을 밀자 거실에는 어두운 어둠만이 가득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듯한 방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빠르게 둘러보니 역시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소름이 돋아 나는 서둘러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는 그 흐느끼던 소리와 긁히던 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에는 여전히 소리가 맴돌았다. 그렇게 밤을 샌 나는 다음날 아침 햇살과 함께 세상이 환히 보였을 때에서야 그 기이한 느낌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었다. 옆방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 몇 주 뒤 나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이 건물의 괴담에 대해 듣게 되었다. 오래전 이 건물에 살던 누군가가 불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의 흐느끼던 소리가 아마 그 영혼의 잔상일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늦은 밤엔 혼자 있길거렸고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려올까 두려워했다.